안녕하세요. 정대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 기획에 관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획은 내용이 다소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교재를 함께 참고하면서 본 수업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분석 기획이란 정의부터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페이지 12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분석 기획이란 실제 분석을 수행하기에 앞서 분석을 수행할 과제를 정의하고 의도했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어떤 그 분석을 하기 전에 전반적인 그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에 관한 전체에 대한 이 기획, 계획을 수립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대상과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먼저 분석 역량은 무엇일까? 수학 통계학적 지식, 정보 기술, 그 다음에 도메인 지식 등이 필요하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데이터 분석가 등이 갖춰야 될 역량으로서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이 통계학적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 정보와 관련된 또는 데이터와 관련된 이 분석 기술들이 필요로 하겠죠. 끝으로 이제 이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 지식도 중요합니다만 상대적으로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한 경영 노하우가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경영 이 지식 전반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분석 주제의 그 유형을 보시면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최적화, 통찰력, 솔루션, 그 다음에 발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시점별 분석 기획 방안을 보시면 당면 과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중심적인 접근 방식과 지속적인 분석 내재화를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방식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할 때에 이 고려 사항으로서 네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용 데이터, 그다음에 적절한 활용 방안과 유즈 케이스, 장애 요소들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교재 125페이지를 보시면 분석의 기본적인 가용 데이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가 우선적이며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적용 가능한 솔루션 및 분석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유형에 대한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두 번째로 이제 분석을 통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적절한 활용 방안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유저 케이스 탐색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즈 케이스는 뒤에서 다시 상세히 언급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퀴를 재발명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격언처럼 기존에 잘 구현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유사 어떤 분석 시나리오나 또는 솔루션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식 중에 이 통계 지식 또는 분석 기술을 다루는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솔루션들을 활용을 통해서 쉽게 어떤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빅데이터 분석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통해서 어떤 목적 실현을 하기에는 굉장한 시간이 소비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잘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데이터만 입력시키면 소개 목적을 빠르게 도출해낼 수 있는, 즉 활용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고를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할 때에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으로 구분을 했었죠. 그래서 물론 빅데이터 분석은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정형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ERP, CRM, SCM 등에서 만들어져 있는 잘 개량화되어 있는 이런 정량 데이터를 의미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는요, 로그 데이터, 모바일 데이터, 센싱 데이터 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모든 데이터는 로그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고받는 이런 텍스트 파일 정도를 반정형 데이터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빅데이터 포커스는 과거에는 버려졌던 데이터, 즉 사진, 동영상 등과 같이 파일 형태로 저장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죠. 영상, 음성, 문자 등 다양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우리가 오늘날은 분석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화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페이지 126페이지를 보시겠어요? 126페이지 보시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그 장애 요소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ADSP 또는 ADP와 같이 데이터 분석 전문가 내지는 준전문가 그 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굳이 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 우리가 이 경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이러한 세 가지 장애 요소를 늘 염두에 두고 이런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고정관념, 편향된 생각, 프레이밍 효과로 지적이 되어 있죠. 고정관념, 편향된 생각 또는 프레이밍 효과 등과 같은 것이 우리가 기업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막는 장애 요소로서 이런 것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이제 프레이밍 효과에 관한 정의가 나와 있죠.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라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현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물건을 보고 판단을 함에 있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은 각양각색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합일점을 찾아 나가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127페이지 보시면 방법론의 그 적용 업무의 특성에 따른 모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폭포스 모델, 프로토타입 모델, 나선형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폭포스 모델을 보시면요. 뒤에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전 단계가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견될 시에 피드백 과정이 수행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차적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피드백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운영관리에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은 시제품을 의미합니다. 시제품. 자, 폭포스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접근 방식으로 고객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완벽한 어떤 요구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분을 우선 개발, 즉 빠른 시제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카톡을 생각해 보시면요. 시제품이 나올 당시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흡했었어요. 그렇지만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을 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인 어떤 이 프로그램으로 점차 버전업 시켜 나가서 오늘날에 카톡이 완성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더 많은 발전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사용 후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거나 요구 정당성을 점검, 성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한 개선 작업을 시행하는 모델이 바로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법입니다. 조직이 아주 방대할수록 이러한 빠른 시제품 도출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여러 결제 라인을 거쳐야 되고 또 최고 경영자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은 즉 몇 명 되지 않는 이 구성 인력들을 가지고 빠르게 소통하고 빠르게 시제품을 내고 소비자의 니즈를 빨리빨리 반영해 나감으로써 조금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델로 버전업을 계속 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다음에 나선형 모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 점증적으로 개발하는 방법.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에 적용이 용이하지만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한 경우 복잡도가 상승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KDD 분석법이 나오죠. 128페이지를 보시면 KDD에 대한 개요가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1996년이라 되어 있죠. 프로파일링 기술을 기반으로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패턴이나 지식을 찾기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인공지능, 패턴 인식, 데이터 시각화 등에서 응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129페이지 KDD 그 분석 그 절차를 한번 보세요. 데이터셋 선택, 그렇죠? 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 다음 데이터 변환,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데이터셋을 선택한다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도메인, 즉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 또는 비즈니스 관련된 현업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러한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프로젝트 목표 설정이 필수이며, 즉 기업의 어떤 소개 목적이 현재 단기적인 프로젝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이런 목표 설정이 필수이고, 데이터베이스 또는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에 필요한 목표 데이터를 구성하여 분석에 활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만들어져 있는 정량 데이터, 즉 ERP나 SCM 등을 통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겠죠. 이러한 데이터 모두를 활용해서 어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 뭐예요? 우리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데 꼭 필요한 목표 데이터가 있겠죠. 이러한 목표 데이터를 추려내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목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두 번째 언급되어 있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우리가 정제라고 하는 표현도 썼었죠. 실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화 시켜서 DB, 즉 목표 데이터를 추려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출된 분석 대상용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는 잡음, 이상치 또는 결측치를 식별하고 필요시 제거하거나 의미 있는 데이터로 재처리해서 데이터셋을 정제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중에는 실제 무결성이라고 했죠. 우리가 이 데이터 무결성에
부합되지 않는 이제 부적절한 데이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노이즈라고 표현도 하고, 이상치, 즉 우리가 실제 뭐 평균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 있다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추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이상치나 또는 결측치, 전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미싱 밸류 데이터 등을 다 추려내고 우리가 꼭 필요한 데이터, 목표 데이터를 이렇게 정제해내는 것을 전처리다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용어는 자주 시험에서 언급되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변환이죠. 데이터 변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정제된 데이터의 분석 목적에 맞게 변수를 생성 선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목적, 즉 분석 목적에 맞게 변수, 즉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등을 모델링화 해야 됩니다.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매출액이겠죠. 즉 매출액이라고 하는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 변수 뭐 많이 있죠, 그죠? 독립 변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 변수들을 이렇게 쭉 추려내서 얘가 영향을 미칠 거야, 얘가 뭐 영향을 미칠 거야, 종속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같이 우리가 이제 모델링화 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데이터 변환이라고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변수를 생성, 선택하고 그 다음에요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변경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그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뭐 광고비 등을 떠올려 볼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광고비가 있다. 그 다음에 뭐 종업원 수.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독립 변수가 많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 목적, 즉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적절한 개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차후에 한번 살펴보고요. 불필요한 뭐 우리가 처음에 감안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얘들은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 기업에서 우리 기업 실정에 가장 적절한 것은 광고비와 종업원 수야. 그러면 얘 두 개만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죠. 이처럼 데이터 중에서 우리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두 개는 현재 제외시켰죠. 이처럼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여 효율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도록 하는 단계를 데이터 변환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뭐 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로 데이터를 분리하는 단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실습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 또는 인공지능 등을 실제로 구현해 볼 때에 이런 학습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 등을 이렇게 다 한번 분류를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어 광고비에 관련된 기존 데이터가 수십 년치의 과거 데이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100개를 모두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6대4, 7대3 비율로 70%는 학습용 데이터로 쓰고요. 30%는요 검증용 데이터로 분리해서 씁니다.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 뭐 70% 정도를 가지고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키는 거죠. 데이터 마이닝에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네가 이거를 가지고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실제로 거기서 나온 그 수치가 어느 정도 우리 목적에 부합되는지, 즉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을 했을 때 이게 과연 합당한가, 이게 타당성이 있는가를 나머지 30%의 검증용 데이터의 결과치와 서로 매칭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변환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패턴이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을 하시라고 했죠.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어떤 패턴을 찾아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했습니다.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목적에 맞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선택하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필요에 따라 데이터 전처리와 데이터 변환 프로세스를 추가로 실행, 최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0페이지 보시면 자,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가 있죠. 데이터 마이닝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 그리고 분석 목적과의 일치성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발견한 지식을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단계이다. 필요에 따라 데이터 선택 프로세스에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를 반복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에 대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분석가는 다르다는 말을 몇 번 언급을 했었죠, 그죠? 차이가 난다. 그래서 통계 관련된 분석 능력을 갖춘 사람, 그렇지만 현장 도메인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실무자급들은 데이터 분석가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RISP DM 분석 방법론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되어 있죠. 먼저 개요를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유럽연합에서 있었던 프로젝트에서 시작되었으며 주요한 5개의 이러한 업체들이 주도가 되었으며 여기서 나온 것이 CRISP DM은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로서 4개 레벨로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보시면 이 프로세스의 6단계 구성,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가 업무의 이해죠. 업무 이해. 그 다음에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그 다음에 모델링, 그 다음에 평가, 끝으로 전개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업무 이해. 먼저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기획이 목적과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있는가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목적 실현을 위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업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뭐다?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죠. 도메인 지식을 데이터 분석을 위한 문제 정의로 변경하고 초기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가 바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인 업무 이해의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 업무를 보시면 업무 목적 파악, 상황 파악,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목표 설정, 프로젝트 계획 수립 등이 되어 있죠.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 이해입니다.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 또는 데이터 속성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서 수행 업무는 초기 데이터 수집, 데이터 기술 분석, 데이터 탐색, 데이터 품질 확인 등 데이터 중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앞서 언급된 이상치, 결측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목표 데이터에 부합된 데이터를 추려내는 데이터의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데이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분석 기법에 적합한 데이터를 편성하는 단계.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몇 번 언급은 되었습니다만 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 즉 정제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현재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통은 한 70%, 80% 정도까지 또 전체 결과 도출에서 전 과정에 필요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처리 과정이 앞으로는 또 많은 인공지능 기법이나 기술력이 향상됨으로써 점차점차 시간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 업무를 보시면 분석용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데이터 정제, 분석용 데이터 셋 편성하고 데이터 통합, 데이터 포매팅 등 실제 이제 우리가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비에 관련된 과거 데이터 중에서도 뭐 최근 5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는 최근 과거 10년 데이터까지도 뭐 적용을 할 것인지와 같이 데이터셋을 결정해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다양한 모델링 기법과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최적화해 나가는 단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회귀 분석을 할 것인지, 뭐 단순한 상관관계 분석만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구조방정식 모델까지도 할 것인지 등 실제 구체적인 이제 어떠한 분석 기법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어로서 우리가 모델링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두 번째 모델링의 내용을 보시면 모델링 과정에서 데이터셋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데이터 준비 단계를 반복 수행할 수 있으며 모델링 결과를 데이터용 데이터셋으로 평가하여 모델의 과적합 문제를 확인한다 되겠습니다. 다소 어려운 용어이긴 합니다만 과적합, 즉 데이터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작다고 하면 더더욱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즉 데이터가 실제 우리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용도의 적절한가의 여부가 실제 이제 분석 단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았다든가 또는 너무 적었다든가 했을 때에는 중간에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델 과적합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가 있죠. 그죠? 평가. 모델링 결과가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단계로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최종적으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의 판단으로서 분석 결과를 평가하고 모델링 과정을 평가하고 모델 적용성에 실제 이제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도출되었으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는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